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2020년 3월 3일 미국 현지 기준 오전 10시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연준 공식 설명서에 올라온 걸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위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일정이 정해진 정기 미팅에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정기 미팅 전에 긴급하게 금리를 내린 건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식시장이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긴급 회의를 하게 되고 뒤따라서 호주도 홍콩도 각각 금리를 내리면서 긴급 부양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곰들을 데려오니까 흔히 미국에서는 약세장,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때 베어가 곰을 뜻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베어마켓들을 몰고 오려고 하니까 연준 의장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무기를 발표하면서 열심히 막고 있죠. 뒤에서 트럼프는 지켜보고 있고요. 아니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 최저 금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루하루를요. 여기도 영어로 uncharted territory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차트에 없었던 영역이다. 그러니까 차트로 그려보지 않았던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미국의 10년 금리를 나타낸 표예요. 미국 채권 10년짜리를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한 표인데 2020년 3월 3일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10년짜리 이자가 0.92%까지 떨어졌고요. 3월 6일에는 무려 0.7%까지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 10년짜리 채권을 샀을 때,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10년짜리 적금 맡겨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고작 0.92, 0.7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자라면 여러분 적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얼마나 금리가 조금 했으면은 현미경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이봐 미국채 금리를 발견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금리가 쬐깐하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익살스럽게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금리 낮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자 낮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주식 안 하고 예적금만 하는데요? 그래도 예적금 이자에도 영향을 당장 미칩니다. 우리 예적금 통장 가입할 때 보면 계약서에 이런 거 적혀 있을 거예요. 3개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를 드립니다. 대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 금리와 아주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 우리가 받는 예적금 이자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뒤따라서 낮아질 수 있겠죠. 대학생이신 분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동차를 살 때 주식은 안 하더라도 자동차는 살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다 올 캐시,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할부 이자를 낼 때도 결국은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노란색이 신규 자동차 대출, 오토론이라고 하는데 그 금리고요. 파란색이 연준 금리인데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집 살 때 또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집 살 돈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집을 사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내놓은 전세, 월세, 각종 다양한 비용에 그만큼의 가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 살 때 빌리는 이자 관련된 걸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데 모기지 금리조차도 결국은 이 연준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을 사든 안 사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딘가에 사는 이상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결국은 신용카드로 인한 카드론 이런 거 발생할 때 그 이자율도 결국은 같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금리라는 놈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금리가 내리면 도대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3월 3일 하루 동안의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저씨가 성명서를 게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금리를 0.5% 내리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검은색이 주식시장이거든요. S&P 500이 확 뛰어오릅니다.
이날 저도 안 자고 이렇게 밤에 있었는데요. 이때가 한 밤 12시쯤 됐을 거예요. 밤 12시에서 1시 사이였을 텐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오르는 거예요. 웬일이야?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은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안전자산인 채권은 금리를 하락시킨다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더니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발표할 때 처음에는 우리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뒤에 끝까지 이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근데 말이야, 코로나가 어떤 위협을 우리한테 가져올진 잘 모르겠어 라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펼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시장 참여자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채권은 오르고 시장은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다가 마지막 장 마감할 때는 말았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밑에도 살짝 적어놨지만 그때 분위기가 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서 장 초반에는 돈 푼다, 시장 대박이다, 떡상이다 이러다가 조금 있어 보니까 아닌가? 경제가 생각보다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시무룩한 반응을 보였죠. 자, 오른쪽 차트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시장, 채권, 금 이렇게 세 개 자산의 가격 흐름을 나타낸 표인데요. 제가 이 밑에 영상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금과 채권이 오르는 편이고, 또 그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금이나 채권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최근 3월 3일 기준으로 완전히 방향이 갈렸죠. 검은색 미국 시장이 떡락을 할 동안 반대로 채권과 금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식만 투자해도 좋지만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놓으면 변동성을 줄이고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세 내용은 아래 영상들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연준인데요.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건 1994년부터인데 이 기간부터 지금까지 총 73번의 금리 변화가 있었어요. 40번은 금리를 상승시켰고요. 그 중에 33번은 금리를 하락시켰습니다. 그걸 여기 도표에 표시해 놓은 건데,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시면 빨간 점이 있을 때는 금리를 하락시켰다 그랬죠. 2000년대 초에 금리 하락 시기, 2007년 8년에 금리 하락 시기, 그리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처음 하락시키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주식이 더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연준은 금리를 하락시켜서, 금리를 하락시킨다는 말은 돈줄을 풀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더 나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반대로 보면 금리를 상승시킬 때, 즉 이자를 올렸을 때는 어떤지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히려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경기가 좋아서 돈을 좀 회수해야겠어, 풀린 돈 좀 회수해야겠다, 다 가져와 해도 시장은 돈줄을 쬐었는데도 오히려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더 가는 방향을 보이더라 이거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그래프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가 조금 특이한 게 긴급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미팅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그 미팅 전에 긴급하게 나와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는 딱 7번째 일인데요. 한번 볼까요? 2001년에 닷컴 버블이 터질 때,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이런 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나와서 경기가 나빠지는 걸 조기에 막기 위해서, 이제 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8년에 리먼이 파산했을 때, 그리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약 12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긴급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 뒤에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살펴보니까 약 25주 뒤에 어떻게 된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1년이 52주니까 25주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점이 딱 긴급 금리를 하락한 시점입니다. 긴급 금리 하락한 시점 뒤에 시장은 평균적으로 어땠는지 보는데, 여기 주황색 점선이 평균입니다. 어떤가요? 평균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똔똔 아니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녹색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여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 시기에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올랐던 시기는 9.11 테러, 이 빨간색은 9.11 테러거든요.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1998년에 러시아가 부도 선언했을 때
그때도 미국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니까 그때는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합쳐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이더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숫자로 보여드리면 약 7번 정도의 긴급 금리 인하 동안에는 일주일 뒤에는 똔똔이었는데 약 6개월 뒤에 하락하고 1년 뒤에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쉽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통계적으로는 영 숫자가 좋지는 못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큰손들 있죠. 그런 세력들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있냐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페드가 연준이죠. 연준한테 황소가, 강세장이 황소잖아요. 황소가 불마켓이니까 연준이 형 빨리 문 열어, 곰들이 온다 이러면서 빨리 문 열어서 도와줘 하고 있죠. 왜냐면 베어마켓, 약세장이죠. 약세장을 곰으로 상징한다 그랬는데 곰돌이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시장 약세장으로 안 가게 연준한테 도와달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냐면 더 금리 인하해서 돈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3월 18일 날 연준 정기 미팅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확률을 무려 61.5%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안 할 것보다는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연준 네가 금리 안 떨어뜨리고 배겨? 지금 시장 살려야 되는데 더 금리 안 낮춰줄 거야? 그러면 약세장 온다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앞서서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땠는가를 봤는데 이번에는 달러는 어떤지, 금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선언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달러는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횟수상으로도 떨어진 애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금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렇게 오른 모습 보이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진 애들보다는 오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즉 정리해보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안 좋은 모습을 일반적으로 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달러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금리 인하는 돈풀기, 부양책인데 경기 살리려는 시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는 아유 경제가 그렇게 안 좋나? 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금리를 긴급하게 인하하고 나서는 주식시장은 당분간 좋지 못할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반면 달러나 금, 채권 등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오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언제 증시가 조정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미 달러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자체는 달러만 해도 환차익이 꽤 크죠. 거기다가 안전자산인 채권, 매달 이자 주는 채권 ETF를 사두면 되겠죠. 거기다가 금 ETF 같은 걸 딱 사두면 달러 플러스 이 자산들의 차익으로 인해서 변동성도 줄 뿐만 아니라 즉 지금 주식에만 몰빵한 사람은 하락을 그대로 맞아야 되지만 달러를 가지고 어떤 자산을 샀다면 일단 환차익으로 방어가 되고요. 거기다가 달러를 가지고 채권과 금까지 샀으면 채권과 금이 올랐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채권과 금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 채권과 금을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즉 좀 팔아서 내가 사고 싶었던 우량한 주식들을 살 수도 있는 선택지도 있는 거죠. 그냥 주식만 사놓은 사람은 지금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차트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달러도 올랐고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니까 이 채권과 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이걸 줄여서 떨어진 우량 주식을 또 사면 그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달러 현금을 일부라도 들고 있으면 마치 채권이나 금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니까 저는 달러 현금 보유도 되게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 유리한 주식이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소위 말해서 방어주라고도 하고 금리 인하의 매력적인 주식들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